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하고요. 오브젝트 내부에다가 문자를 입력을 해봄으로써 문자가 문자 자체의 역할 외에도 디자인적인 역할,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제가 미리 패스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 패스나 오브젝트 안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오브젝트 문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문자는 이 객체 제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에다가 삽입을 할 텐데요. 별다른 조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왼쪽 툴박스에 일단 텍스트, 문자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포인터를 보시면은요. 사각형 점선 안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있는 것처럼 텍스트 입력 커서가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오브젝트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은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타원 같기도 하고요. 조금 볼록한 항아리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사각형 영역이 아닌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 있는 것 같죠. 다른 모양,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오브젝트에 문자를 채우겠다는 표시고요. 오브젝트 내부의 어느 곳에서라도 클릭을 그냥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도록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문자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문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화면엔 안 보이지만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울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채워서 로마자 영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위쪽이랑 이렇게 약간 띄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글자 행간이나 자간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브젝트 내부의 문자를 채우는 것은요. 실제 이 안에 정보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오브젝트 모양으로 글씨를 보여줌으로써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잘 보여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용도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정보를 전달할 때는 최대한으로 이 오브젝트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해서 가독성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다. 그러면 정보를 어느 정도는 조금 버리고요. 가독성은 조금 버리고요. 대신 이 모양이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패스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가장자리를 숨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꽃 모양대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 패스 가장자리 모양도 없애보도록 할게요.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면은요. 온전히 이 텍스트로만 꽃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비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모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일단 표시를 하고요. 스트로크를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0포인트가 아니고요. 1포인트로 살짝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텍스트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2포인트인데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12포인트로 해서 선택을 하고요. 12포인트로 해서 조금 간격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훨씬 더 꽃 모양이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텍스트를요. 좀 키웠어요. 키우게 되면 이렇게 꽃 모양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크기가 한정이 되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교한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브젝트 문자를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싶다. 문자로서만 문자 정보가 아니고 문자로서만 디자인을 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내려쓰기를 하게 되면은요. 내려쓰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용들 비어있는 공간에는 오브젝트 모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냥 역시 비어있는 공간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 해보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0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텍스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디자인 역할을 거뜬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 색상이나 이런 것들 설정을 해서 가미를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패스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스 문자 설정을 할 텐데요. 먼저 패스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패스는요, 열려있는 패스거나 닫혀있는 패스거나 전혀 상관없이 다 활용 가능합니다. 일단 두 개의 패스를 모두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스 시작을 해서요. 자, 이렇게 열려있는 패스를 하나를 만들고요. 왼쪽에 오브젝트 문자 입력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패스, 닫혀있는 패스죠. 닫혀있는 패스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 패스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도구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스에 입력 도구가 있고요. 패스에 세로로 입력 도구가 있죠. 자, 패스에 입력 도구는 그냥 가로 문자 입력하는 거고요. 패스에 세로로 입력 도구는 세로로 입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영문은 아니고요. 한글에 사용이 되겠죠. 일단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아니고요. 그냥 가로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패스 위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원래 있던 포인터 모양에서 플러스 모양이 더 이렇게 붙습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에다가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오브젝트에다가도요, 패스 문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브젝트도 패스긴 패스죠. 닫혀 있을 뿐입니다. 자, 패스 도구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커서 이렇게 가져다 대고 역시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패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요. 자, 문자 들어가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해서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입력을 해볼까요? 비어있는 곳 없도록.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선 없애주고요. 여기에도 역시 선 없애주시면은요, 모두가 패스 모양 그대로 완벽하게 텍스트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지가 들어있는 오브젝트라 하더라도 이 안쪽에다가 내용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오브젝트 이 이미지가 있는데 굳이 같이 활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따로 똑같은 모양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외부에다가 패스 문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패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해서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고요. 닫혀있는 패스도 똑같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비어있는 사각형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비어있는 사각형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받침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요. 요거는 중심점을 왔다 갔다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과 가운데 부분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습니다. 클릭했더니요, 뭔가 나왔어요. 다른 곳을 클릭했더니요, 패스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렸네요. 요거는 텍스트 넘침 있을 때 우리 했던 것과 똑같죠. 그러면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서 보시면은요, 어떤 모양이 또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작 위치를요, 패스에 무조건 첫 번째가 시작 위치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패스는 길게 있지만 문자는 중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맨 끝에만 놓을 수도 있고요, 앞에 어느 일부분에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뒤로 쭉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패스 두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패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패스는 계속 여전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뒷부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텍스트 넘침 표시가 나타났죠. 왜? 패스에 딱 맞게 문자를 입력을 했었는데 첫 부분을 점점점 뒤로 미니까 뒤에 있던 문자는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당겨주고요. 이번에는 맨 뒤쪽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나타났느냐?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끝부분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다는 표시겠죠.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이때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났을 때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나타났을 때 클릭해서 움직여 줍니다. 끝부분이 어디까지? 뭉치면 살고까지만. 끝났죠? 역시 텍스트 넘침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왜? 자, 이게요. 뒤에 부분 잘랐으니까 뒤에 부분은 텍스트를 삭제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패스 활용하겠다 한 겁니다. 뒤에 텍스트가 더 있으니까 그 내용이 잘린 표시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이제요.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됐을 때 해주시고요. 마우스를 이 가운데다 갖다 대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요. 위치가 바뀝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위치 바꿀 곳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패스 처음이고요. 끝입니다. 처음과 끝까지 내용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좀 줄여보고 나서 제가 위치를 움직여 볼게요. 자, 아까 정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왜? 여기가 이제 처음과 끝의 가운데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 이렇게 변했을 때 역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처음 부분, 끝 부분 파란색 연한 라인이요.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은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패스의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타낼 것이냐. 아까는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 부분이 움직여지기도 하지만 내용을 어디까지 넣고 어디까지 빼겠느냐 하는 것을 설정을 하는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위치를 바꿔줍니다. 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 잡고요. 아래로 내려볼게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놓아볼게요.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흐르는 텍스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처음 시작 부분, 끝 부분 닫혀있는 패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혀있는 패스 선택하시면은요. 이렇게 시작 부분, 끝 부분 역시 마우스 갖다 댈 때 마우스 포인터 바뀌고요. 자, 요거를 조금 줄여야지 가운데 부분이 나타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텍스트를 패스에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조금 삭제를 해보고 싶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어디 보시냐면은요. 이 부분을 봅니다. 텍스트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텍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텍스트를 삭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요. 텍스트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처음 텍스트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왜? 텍스트가요. 패스로 활용해서 패스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텍스트 내용만 사라지고요. 이 패스 자체를 텍스트 패스로 활용했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텍스트 특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텍스트 특성까지 모두 없애고 그냥 순수한 오브젝트로 다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문자에 들어가시면은요. 패스의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스의 입력 안에 보시면 패스에서 문자 삭제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금세 사라졌습니다. 문자 특성 자체가 모두 다 완벽하게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패스 자체가 그냥 오브젝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 그래픽 객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패스 특징을 조금 살펴볼게요. 제가 아래쪽에다가도 이렇게 패스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요. 내용을 똑같이 입력하고 나서 바꿔주는 것이 좋겠네요. 자, 여기에 패스 텍스트 자
문자를 입력합니다.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로마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고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한눈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해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위로 조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패스 텍스트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 패스 도구를요,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패스의 입력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일단 효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과는 무지개, 기울이기, 3D 리본, 계단 중력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효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5가지 효과를 제가 각각에 하나씩 넣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지개고요. 두 번째는 기울이기로 만들어 주고요. 세 번째는 3D 리본, 네 번째는 계단, 5번째는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요. 눈으로만 봐도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아시게 되실 겁니다. 중력. 살펴보시면은요. 가장 처음에 무지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냥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울이기는요. 이거는 만약에 3D 디자인 같은 걸 해서요. 캔이나 이런데 좀 로고나 이런 식으로 박는데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자, 자, 세로 먼저 보세요. 문자, 세로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세로선은 패스에 완전히 서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직 상태예요. 패스에 상관없이. 그리고 문자의 가로는 패스선을 따라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3D 효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울이기가 이런 효과고요. 3D 리본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예요. 자, 요거는 이제는요. 문자 가로를 보시면요. 가로는 무조건 수평입니다. 가로는 무조건 수평이고요. 세로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세로는요. 이 패스를 따라서 수직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요. 무조건 그냥 패스에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직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섯 번째 중력 같은 경우에는요. 세로선이 패스 중심점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이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표현이다 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외워놔 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이건 언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그 패스에 따라서 누워있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거는 패스를 따라서 다 서 있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의 뭔가를 만들 때 가져다가 활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부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정렬 자체를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이거는 정각상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정렬을 어느 기준으로 할 건가 해서 이 문자 자체 박스를 생각을 했을 때 박스 어느 기준을 중심으로 정렬을 할 건지 이런 거고요. 자, 뒤집기 사용하시면 아래쪽으로 문자 뒤집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패스의 기준 위치는 문자가 위쪽을 중심으로 정렬이 될 건지 아래쪽을 중심으로 정렬이 될 건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렬이 될 건지 이걸 해주는 거고요. 간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덕 모양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문자를 입력했을 때요. 점점 문자가 입력이 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언덕이 되는 곳에서는 약간 사이가 떨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격을요. 이렇게 수치를 높여주게 되면은요. 이 간격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별로 변화가 없지만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수치를 안 보여드렸네요. 가장 아래쪽에 제가 조금 전에 36이라는 수치를 입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꼭 많이 입력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치를 조금씩 주면서 보정을 해서 가장 적당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확인 눌러서 이게 마무리하고요. 오른쪽에 제가 이번에는요, 오브젝트 문자를 하나를 만들고요. 오브젝트 문자에서 패스로 연결이 계속해서 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오브젝트 문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다가 오브젝트 문자를 일단 넣고요. 자리 표시자 텍스트 로마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넘쳐나는 문자가 있죠. 넘쳐나는 문자를 클릭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오브젝트 문자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요. 패스로 활용하지 않고 오브젝트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패스 문자로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패스 문자로요. 패스의 입력 도구 선택해서 그냥 클릭해서 플러스 됐을 때 클릭해서 문자 패스가 되도록만 설정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넘침 표시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 패스 위치로 오면은요. 링크 표시로 바뀌었죠. 이 링크 표시로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이 패스 따라 흐르는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여기도요. 끝나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패스로 이동해서 링크가 됐을 때 클릭해 주시고요. 역시 끝나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에 링크,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에 링크,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에 링크,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에 링크,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 또 역시 다음에 링크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모두 선택을 해서 제가 이 두께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선 두께를. 그럼 오브젝트로만 이루어진,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스를 꼭 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지 않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로도 한번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